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 금액과 비즈니스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차이가 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감사 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감사관에게 설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자금의 원천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을 못할 경우 그만큼 소득으로 간주되고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자료들을 보관해 두면 좋을까요? 먼저 비즈니스의 경우 여러 개의 은행 계좌가 있다면 계좌 간에 트랜스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환불 서신과 수표 사본을 보관해 두면 됩니다. 실수로 비즈니스 계좌로 잘못 입금된 경우는 잘못된 경위와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 또는 팩스, 관련된 영수증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 디파짓이 명시되어 있는 리스 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친구나 친지로부터 빌린 돈은 차용증을 보관해 두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정보를 메모해 둡니다. 또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작더라도 이자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받는다는 것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다는 행위에 대해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표가 아닌 현금을 입금했다면 더더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았다면 은행 융자 자료를 보관하고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생긴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은 금액은 증여받은 수표 사본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면세 증여 한도액 이상을 받았을 경우 감사관은 증여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를 물을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사본을 증여받은 사람이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외에 여러 형태의 돈이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계좌에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든 자금의 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이런 것도 알려주네. 정기 구독료 나가는 것 이자 벌게 해주고 이자와 상환기간 정리해서 빚도 정리해주고 내 순자산은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벌고 썼는지 나에게만 다 알려준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막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께만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 특별한 분이냐고요? 궁금하시면 앱을 깔으시면 알게 되십니다. 무슨 앱이냐고요? 내 손안의 재정금융비서 비시파이. 특별한 분에게만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비시파이. 실시간 내 손안의 가계부, 실시간에 내 손안의 손익계산서. 아무것도 하실 게 없으십니다. 뭘 입력해야 하느냐고요? No. 아무것도 입력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가입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끝. 한 가지 더, 해킹 횡령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겠죠. 내 돈 도난 방지에도 비시파이. 오늘부터 내 돈 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